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미슐랭 무려 2스타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 중에 첫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일 텐데 제가 보통 파인다이닝을 딱히 자주 찾아가진 않고요. 그리고 가더라도 한식보다는 다른 종류의 음식점을 가는 편인데 3스타와 2스타는 거의 한식 혹은 한식 퓨전 레스토랑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식은 왠지 그냥 굳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엄마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한식 레스토랑으로의 발길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거죠. 뭐 어디까지나 제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밍글스 그리고 같은 투스타의 정식당이나 권숙수 뭐 이렇게가 개인적으로 이제 한식 퓨전 3대장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퓨전이고 뭐 엄마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집에서 등짝 얻어맞겠죠. 자, 그런 이유로 와봤습니다. 자, 첫 인상은 굉장히 쾌적하고 고급스럽습니다. 확실히 스시 오마카세보단 데이트하기 더 좋아 보이는데 저는 오늘도 혼자 왔습니다. 미슐랭 2스타 파인다이닝 런치 혼밥, 이 정도면 혼밥 탑티어 언저리 아닌가요? 탑티어는 디너쯤 되겠지 뭐. 근데 이젠 저녁에도 혼자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헛소리가 너무 길었죠. 일단 저는 기본 런치 코스에 오골계 닭꼬치 하나 추가했습니다. 첫 스타터로 제빵어회가 나왔습니다. 아래에는 매실로 만든 소스가 있고 새콤달콤한 소스에 진한 제빵어회 맛이 조화가 좋네요. 일단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두 번째 디쉬는 이제 감태로 마른 갈치튀김, 초당 옥수수로 낸 크림 같은 것에 이제 새우랑 캐비어가 올려진 요리입니다. 일단 감태로 말아놓은 이 갈치가 보기에도 귀엽고 좋은데 맛은 귀엽지가 않아요. 맛이 엄청 진하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초당 옥수수는 이게 뭐 스튜라고 해야 되나? 부드러운 크림 같은 질감인데 이것도 좋았습니다. 요즘 초당 옥수수 철이라 여기저기 엄청 보이긴 하네요. 위 표면에 보이는 저 흰색 가루 같은 게 새우살을 찢어서 만든 건가 봐요. 그게 씹히는 느낌도 좀 주면서 감칠맛도 있고 좋았습니다. 캐비어도 적당히 염도가 있으면서 감칠맛이 좋았고요. 이거는 이제 복숭아, 줄기콩, 트러플로 만든 제철 채소 메뉴인데요. 얇고 부드러운 빵으로 이렇게 말아놨고 이제 크레페라고 표현을 하네요. 보이는 것에 비해 생각보다 임팩트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트러플도 많이 올라가 있고 되게 화려해 보여서 좀 오래 찍었는데요. 할 말이 없네. 눈물을 머금고 좀 잘라냈습니다. 근데 바로 이거, 와, 이게 대박입니다. 콩국이 들어가서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크림 소스 같기도 해요. 배추 안에는 이제 한우로 만든 만두소 같은 게 있고요. 좀 저렴하게 표현을 하면 그냥 배추 만두인데 왼쪽에 빨간 거, 저게 이제 대조 토마토를 말려서 만든 거예요. 저거랑 같이 먹으면 하늘로 날아갑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소스에 절묘하게 익힌 배추 식감에 고기에 저 새콤달콤한 토마토가 진짜 잘 어울려요. 오른쪽엔 호박잎이 있는데 토마토가 진짜입니다. 왜 하나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산 병어찜에 간장에 졸인 전복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병어찜만 먹으면 조금 담백한데 이 간간한 전복이랑 같이 먹으니 조화가 좋네요. 괜히 같이 올려주는 게 아니니 따로 먹기보단 같이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메뉴인 오골계 꼬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2인분 3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3만원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결제할 때 보니까 15,000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가서 1인분 포션으로 줄여주신 것 같아요. 저거 한 덩이에 뭐 7,500원 꼴인 거죠. 혹시 닭에 금을 발랐나? 일단 제가 닭꼬치를 엄청 좋아하고 일본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스시보다 야키도리거든요. 와, 근데 이게 오골계라서? 다른 건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은 닭꼬치 중에서 손가락에 꼽을 맛입니다. 육질이 밀도가 높은데 부드럽고 진한 닭맛에 마늘 소스, 뭐 감칠맛까지 또 먹고 싶네요. 보니까 침 나와요. 그리고 클렌저로 오미자 가루를 올린 자두가 나왔습니다. 손으로 먹는 걸 권장하시면서 손수건을 또 내주셨고요. 적당히 쌉쌀한 맛이 먼저 느껴지고 그 뒤에 자두 단맛이 느껴지는 게 깔끔하네요. 클렌저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그리고 한우 밥상이 나왔습니다. 이거 일단 양은 좀 적어 보이긴 하네요. 세 가지 방법으로 조리된 한우가 있고 왼쪽에 하얀 건 더덕구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존 메뉴에선 메인 메뉴라고 할 수 있고요. 메인이니까 잠깐 천천히 구경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밥을 좀 먹어봐야 되겠죠? 찹쌀이 좀 섞인 것 같아요. 이 밥에 찰기가 있는데도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듯한 맛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조미를 한 건지 밥 자체의 맛이 좀 배어 있어요. 김치도 훌륭합니다. 아무래도 한우가 좀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뒤에 깔끔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같이 먹기엔 맛이 좀 강한 편입니다.
고기 먹어봐야 되겠죠. 이 제일 작은 게 갈비찜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조그만데 무슨 맛이나 나겠나 싶었거든요. 갈비찜 맛이 납니다. 저 작은 고기에 존재감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한우 등심에 육즙으로 만든 소스를 올려주신 거고요. 이것도 참 고소하면서 씹는 식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떡갈비인데 떡갈비는 사실 특별한 맛은 아니잖아요. 잘 만든 떡갈비고 어느 정도 예상한 맛은 맞는데 이상하게 맛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거지? 고기류 중에는 이게 제일 맛있었네요. 더덕구이는 무난했습니다. 고기 맛이 좀 센 편이라 담백하게 입가심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저트가 나오는데요. 제가 디저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입에서 단맛이 너무 강한 걸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와, 이건 정말 일단 시각적으로 너무 아름다웠고 저 컬러감이 정말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예쁩니다. 제가 과일을 이제 수박, 메론, 참외 이런 류를 좋아하는데 아래 셔벗은 수박, 위에 아이스크림은 참외로 만드셨다고 하네요. 너무 강하지도 않고 은은한 게 개인적으로는 예술의 경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디저트라고 하는 장트리오, 3가지 한국의 장을 이용해서 만든 디저트라고 하고요. 3가지 재료는 간장, 고추장, 된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메뉴죠. 이건 은근히 호불호가 있는 것 같던데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달고 짠 맛이 좀 자극적인 편인데 고추장, 된장 같은 식재료를 디저트에 녹여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련차와 여러가지 한국 다과가 제공됩니다. 동그란 건 주악이라고 하는 찹쌀 과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장으로 만든 사브레, 그리고 도라지 전과 감태 쌀튀김, 뻥튀기죠. 흑임자 마카롱입니다. 차는 목련차가 나왔고요. 약간 쌉쌀한 맛이 나는데 향이 좋았습니다. 커피도 좋아하지만 한식당이니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나쁘지 않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한 한식 퓨전 레스토랑이었는데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밍글스는 처음인데 예전에 권숙수는 여러 번 방문을 했었어요. 두 가게가 확실히 다른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가시는 걸 추천하고 싶진 않은 게 일단 다음 음식이 나오는 타이밍이 시간이 걸려요. 연인이나 친구끼리 가신다면 대화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좋게 얘기하면 여유를 즐긴 거고 나쁘게 말하면 멍 때린 거고 그리고 계산하고 나갈 때 그 유명한 멸치국수, 육수백을 주십니다. 끓는 물에 넣어서 쉽게 육수를 낼 수 있고요. 이거 받았으니 또 먹어봐야죠. 저녁에 바로 소면 삶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업장에서 먹는 거랑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멸치 육수에서 크게 다르진 않고요. 품질이 확실히 좋은 육수 같은 느낌? 엄마표 만두랑 김치와 함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미를 강하게 해서 맛을 내는 느낌보다는 제철 식재료를 강조하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의 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하게 혓바닥을 때려버리는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한 끼 식사였던 것 같아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덕분에 이제 1000명 가까이 되어 가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